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지난번에 그 랭킹 사이클 학원직 7급 국가직에서 기출이 됐었죠. 난이도를 좀 높여서 출제위원이 냈었는데, 그때 랭킹 사이클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법, 요거 시험에 이제 계속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나오면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랑 연관시켜서 쌤이 아마도 그 유튜브에서 2분의 1로 해서 제목 올려서 이제 제목을 바꿨을 거예요. 2분의 1로. 그래서 요거는 출제 예상 문제고 이제 2분의 2로 해서 쌤이 올릴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군무원 탄약직에도 나올 수 있고 화공직 9급 당연히 화공 기사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하시고, 요게 그나마 제일 쉬운 문제 유형이고, 이제 기계공학 중학에서는 기사 파트에서는 요런 식으로 내죠. 근데 요번 7급 시험에서는 좀 더 까다로웠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보충 설명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겸사겸사 유튜브 업로딩 해봅니다. 그래서 문제만 읽어보면, 랭킹 사이클의 열 효율 증대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1번 응축기 압력 저하, 2번 보일러 압력 증가, 3번 뭐야? 1번 응축기 압력 저하, 2번 보일러 압력 증가, 3번 터빈 입구 온도 저하, 4번 보일러에서의 증기 온도 상승. 그래서 이 네 가지죠. 그래서 쌤이 3 플러스 1로 꼭 암기를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TS 선도나 PV 선도를 가지고 면적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에 따라 뭐 일이 증대된다 또는 감소된다, 그거를 설명했었는데, 약간 미진한 게 있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조금 그림을 잘 그려서 이제 설명 웬만하면 좀 퀵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런 유형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우리가 기계공학이 아니라 화학공학이라서 용액 연력학이 중요하지만 이런 디바이스 장치들, 또 사이클들, 랭킹 사이클은 너무 중요하죠. 수중해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니까 많은 부분에서 쓰이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래프로 그림 색깔로 구분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일단 사지선다 잊어버리시고, 자, 그림 보시면 쌤이 보터 응펌으로 꼭 외우라 그랬고, QH 다트 들어오고 QC 다트 나가고요. 그죠? 그리고 퀵으로 해볼게요. 터빈은 일을 하죠. 터빈. 펌프는 일을 받죠. 그죠? 그래서 부호체계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거 음이죠. 일을 하니까 이거 들어오는 거 양, 이거 나가는 거 펌프 받으니까 플러스라고 좋은 게 아니죠. 실제로는 이 시스템은 뭐예요? 일을 하는 터빈이 일의 절대치가 클수록 좋은 거죠. 그거 명심하시고, 자, 그리고 쌤이 TS 선도와 PV 선도에서 살짝 면적 개념 얘기할 텐데, TS 선도에서 여러분들 다 알죠? 이거 카르노 기관. 그러면 여기가 QH 들어오고 이거 QC 나갈 때 요만큼이 뭐예요? QH는 TH 델타 S, 요거 델타 S만큼 매 QH죠. QC는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죠? 그래서 QC는 TC 델타 S. 그래서 한 일은 이때는 이제 뭐 샤프트워크 축일이 없죠. 그래서 W는 QH 빼기 QC고, 그래서 QH 대신에 TH 델타 S, 그 다음 QC 대신에 TC 델타 S 넣어서
우리가 th 빼기 tc 델타 s 이렇게 정의하죠. 즉 요 면적이 뭐가 돼요? 요 면적이 1이 되는 거죠. w.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 다 가역으로 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ds는 t분의 dq 요거 할 때 그죠? 적분 때리면 델타 s는 t분의 델 q는 없죠. 그냥 q라고 쓰죠. 그래서 다 나온 식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t 값이 th와 tc, 즉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의 차이가 클수록 면적이 넓어지니까 일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 이 델타 S 값이 뭐예요? 넓어질수록 온도 일정할 때 델타 S가 THTC 일정할 때 델타 S가 클수록 또 좋은 거죠. 그래서 Y축 X축이 넓어질수록 일이 커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PV 선도에서도 쌤 일부러 이렇게 패곡선을 뭐 구불구불하게 했는데 뭐 네모나게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요쪽 파트, 즉 W expansion 팽창, 그 다음에 compression 압축, 우리가 늘 따지는 팽창 압축 1 할 때 뭐예요? 뭐 마이너스로 하기로 했죠. 약속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 즉 이 말은 뭐예요? 이 위에 있는 그의 일이 이 전체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일은 만약에 이렇게 돌아간다면은 팽창이고 압축이라서 요 안이 1인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개념 따지지 마세요. W 그냥 그 절대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면적이 우리가 패곡선이 항상 1인 거 알 수 있었고요. 만약에 축일이면 어떻게 돼요? 요거 축일이면 조심해야 될 게 인테그랄 VDP죠. 그러면 요쪽이 X축이 되는 거고 요쪽이 뭐예요? Y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부분 빼기 이 위에 부분이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요 아래 부분 빼주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축일일 때는 여기 선생님 S를 안 썼네요. 축일일 때는 어차피 펌프는 압축되니까 DP가 뭐예요? DP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걔가 1을 받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팽창일 때는 즉 터빈이죠. 그러면 DP가 음이죠. 그래서 터빈이 음이 뜨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여기가 X축이 되고 여기가 Y축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쪽 위에 그래프면 따지자면 이제 V가 움직이는 거죠. V가 움직이면서 P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고, 이 밑에는 또 뭐예요? 마찬가지로 P가 움직이면서 Y축인 V가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P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간단합니다. expansion compression, 즉 팽창 압축이 이룰 때는 이렇게 쓰면 되고,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고요. 그 다음 샤프트 워크 축일을 따질 때는 이게 Y고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 그래서 마이너스 없습니다. 그냥 인테그랄 VDP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것도 TS 선도에서처럼 뭐예요? 델타 P가 커지거나 또는 델 V가 커지면 여기 TS 선도에서처럼 T나 S의 레인지가 넓어질수록 일이 많듯이 지금 PV 선도에서도 팽창 수축일이든 샤프트워크 축일이든 V와 P의 이니셜과 파이널의 그 범위가 커지면 면적도 커져서 일이 증가한다. 즉 이때는 절대치로 생각해서 음인지 양인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 개념을 갖고 이제 접근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매우 중요한 거 해볼까요? 자,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따라오세요. 이거 색깔 선생님이 세 가지로 했는데, 우리의 랭킨 사이클은 1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2까지 가죠. 그래서 1에서 2까지 갈 때는 무조건 뭐예요? 등압이죠. 그죠? 등압입니다. 그죠? 1에서 2로 갈 때 뭐예요? QH가 들어오죠. 그래서 뭐예요? 1에서 2로 갈 때를 등압 방열이라 그러죠. 그죠? 1에서 2로 갈 때 등압 방열, 그래서 등압 흡열, 등압 흡열. 그래서 QH가 들어오고요. 2에서 3으로 갈 때는 엔트로피 일정하죠. 그래서 가역 단열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단열로 쓸게요. 단열 뭐예요? 2에서 3으로 갈 때 보통 펌 터빈이죠. 그러니까 팽창이죠. 이거 암기하셔야 되죠. 그 다음 3에서 4로 갈 때 뭐예요? 3에서 4로 갈 때 이것도 등압이네요. 근데 3에서 4로 갈 때가 무슨 과정이었어요? 응축기. 그죠? 그래서 등압, 방열. 그래서 등압이 2개 나온다고 암기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4에서 1로 갈 때는 등 엔트로피죠. 4에서 1로 가는 게 뭐였죠? 4에서 1로 가는 거. 즉 펌프 지나는 거죠. 펌프 지나는 거니까 암기하라고 했죠. 단열, 가역 단열입니다. 단열, 펌프니까 압축이죠. 자, 요거 선생님이 암기하라 그랬고 또 뭐 암기하라 그랬어요? 1로 QH 들어오고 터빈 1하고 그 다음에 응축기에서 QC 뽑아내고 그 다음 펌프가 또 2를 행하고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외워야 된다 그랬고 선생님이 요 그림 한 번만 더 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QHWS 터빈 그 다음에 QCWS 펌프 네 가지 무조건 외우라 그랬고 그 다음 뭐 외우라 그랬어요? 관행각 액체, 과열 증기. 보일러를 나온 게 과열 증기고 그 다음에 습증기 즉 포화 액체와 포화 증기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응축기 통과하면서 포화 액체. 그죠? 그 다음에 펌프 지나면서 관행각 액체. 그래서 보일러를 통해서 나온 베이퍼가 터빈을 돌리고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다시 물로 돌아가는 즉 기체 액체 막 도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과열증기, 습증기, 포화액체, 관행각 액체 암기 꼭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바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뭡니까? 셈이 빨간색으로 그린 게 스미스 책에 있는 오리지널 그림이죠. 1, 2, 3, 4. 근데 문제에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 이제 아닌 거 고르라 그랬는데 우리는 효율을 높이는 방법들만 암기하면 되죠. 자, 첫 번째로 요 색깔 쓰겠습니다. 압력을 낮춘대요. 무슨 압력? 응축기 압력. 그래서 3에서 4로 가는 과정이 응축기죠. 그래서 압력을 낮추는데 그냥 막 낮추면 안 되고 항상 이 TS 선도에서는 뭐가 있냐 하면 요렇게 압력 등원선, 등압선이 이렇게 늘 존재해요. 우리가 PV 선도에서 등원선이 존재하듯이 뭐가 존재한다? 등압선이 존재한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압력이 높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등압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응축기에서 압력을 낮춘다니까 이 자체도 뭐예요? 이 등압선과 비슷하게 압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등압 방열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등압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4는 포화 액체선에 있죠. 그래서 응축기 나온 거는 포화 액체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고 지금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3인 지점은 요 사이에 들어가 있죠. 즉 여기가 임계점이면 포화 액체선과 포화 증기선이 있으면 포화 증기선상에 있으면 안 되죠. 왜? 터빈을 지난 거는 습증기라고 했으니까.
액체와 기체가 공존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끝에 포인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고. 자, 그래서 압력이 3에서 4로 갈 때 압력이 요건데, 우리가 등압선의 그 개형을 아니까 압력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요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밑으로 이렇게 예시적으로 그렸다 하면, 이거를 마냥 길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2에서부터 다른 조건은 똑같으니까 2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는 뭐예요? 등 엔트로피 해야 되죠. 그죠? 2에서 3의 가정은 뭐예요? 단열 팽창이니까, 등 엔트로피니까 단열, 이때 단열 가역 단열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은 계속 가서 이 점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 4나 4' 지점은 포화 액체잖아요. 응축기를 나온. 그래서 습증기에서 응축기 지나면 포화 액체. 이 말이 중요한 의미가 이 포화 액체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 펌프 지날 때는 무조건 단열이죠. 단열 압축. 그래서 그대로 직선으로 올립니다. S가 일정하게. 그래서 여기에 오리지널 1과는 다르다 그래서 셈이 1'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이고 요거는 4와 다르다 해서 4', 3과 다르다 해서 3'. 그러면 늘어난 면적은 뭐예요? 요만큼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셈이 TS 선도나 PV 선도 왜 설명했겠어요? 이 면적이 증가하면 1 증가잖아요. 그래서 증가 1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7급에서는 시험에 낼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이해만 좀 해주세요. 자, 요게 증가한 1이고요. 그래서 응축기의 압력을 낮추면 1이 증가한다. 즉 전체 사이클로 봐서 이해됐죠? 즉 효율이 증가하겠죠. 1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슈가 뭐예요? 보일러에서 나오는 증기 온도가 상승할 때. 그럼 보일러에서 나오는 증기 온도가 상승한다는 말은 또 뭐랑 비슷한가 하면 터빈 입구 있죠. 터빈 입구의 온도가 높다. 이렇게 터빈 입구의 온도가 높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자, 이제부터 이제 그림 첫 번째 거 응축기 압력 떨어질 때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쌤이 보여드릴 거는 보일러에서 증기의 온도가 상승한다. 그래서 요 색깔 핑크색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요게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게 등압선이잖아요. 그래서 압력은 일정하고 온도만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 증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온도를 증가시키 보면 뭐 아무데나 가서 멈춰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멈추면 2'이에요. 2'. 그죠? 증기 온도를 올렸어요. 근데 압력은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예요? 터빈을 통과하니까 단열 팽창이니까 등 엔트로피죠. 그래서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3'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똑같아야 되니까 뭐예요? 터빈에서 나온 게 응축기 통과할 때 등압이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이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응축기 나오면 포화액체니까 이 지점에 머물러야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1로 가는 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온도만 올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즉 요 셈 색깔 칠한 부분, 요 색깔 칠한 부분이 뭐예요? 보일러에서 증기 온도를 상승시켰을 때 면적 늘어났죠? 그래서 이것도 증가 1이에요. 오케이? 또는 터빈 입구 온도 증가하면 여기 2든 2'이든 3이든 3'이든 일단 2'에서 3' 올 때 터빈 입구 온도 증가란 말하고 왜 같은가 하면,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은 터빈을 통과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터빈의 앞쪽이 터빈 입구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보일러에서 터빈으로 넘어올 때 보일러를 나오는 놈의 증기 온도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또는 보일러에서 증기 온도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터빈 입구 온도를 증대시키는 거랑 똑같은 의미고, 그냥 단지 장치적으로 이 보일러의 증기 온도 상승과 그냥 무관하게 그냥 터빈이 있으면 터빈 입구에 뭐 열교환 장치를 설치해서 터빈 입구에 또 온도를, 그 터빈 입구에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철판대기를 좀 높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결국은 스팀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말이죠. 증기에서 나오는 온도 상승이나 터빈 입구의 어떤 디바이스의 온도 상승이나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분홍색 해서 증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가 터빈의 효율 정대, 보일러의 압력 증가 한번 봅시다. 자, 원래 그림은 오리지널은 똑같아요. 이 하나에다가 제가 다 표시하고 있어요. 같은데 만약에 압력을 증가하면 보일러 구간은 여기 1에서 2로 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등압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면 요 1'까지만 올려 봅시다. 그래서 1'에서 2'까지 요 등압선이죠. 그래서 보일러의 압력을 증가시켜 봤어요. 아까는 보일러의 온도, 즉 보일러에서의 수증기의 온도지만 지금은 보일러의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증가시키면 요 2' 참 그림 포인트 잡을 때 요 뭐 아무렇게나 사실 뭐 세 개를 다 여기다 표현하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2' 지점과 이렇게 똑같게 사실은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그림을 이해해야 되니까 1'에서 2', 즉 등압선인데 압력을 더 높였다니까 요거만 바뀐 거죠. 오리지널 그래프에서. 그 다음에 2'에서 이거 중요하네요. 요 2'과 요까지 설명하면 기니까 요 2' 여기에 온도를 더 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2', 즉 그 보일러 압력 증대할 때 뭐예요? 요 2'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인가요? 아니죠. 쏘리. 다시 한번 압력을 이렇게 증가시키는데 여기 2'이 아니고 오리지널과 우리는 비교해야 되죠. 그죠? 이 2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요렇게 요 2 이거 오류입니다. 요 2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죠. 왜냐하면 압력만 증가시키는 거니까 온도는 변함이 없다는 가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2랑은 2까지의 온도까지만, y축이 t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요 선은 쌤이 잘못 그렸어요. 쌤 헷갈렸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그림에 2까지의 온도까지만 요걸 쭉 이렇게 올려야 되죠. 이해됐죠? 그러면은 한 일은 뭐가 돼요? 한 일은 요거 한 일은 이거고요.
선생님 더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뭐가 지금 손해가 나나요? 여기까지 그래프.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쪽이 더 커 보이는데 이쪽이 더 큽니다. 이렇게 됐어요. 더 크고 말고 자식 없고 일단 그림부터 색칠을 칠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에서 요만큼이 더 증대됐고요. 요만큼이 뭐예요? 날라갔죠. 오리지널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만큼에서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가일이 되고, 그죠? 요거는 요렇게 색칠 칠한 요거는 면적에서 날라갔잖아요. 감소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요 부분이 항상 요 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커요. 크기 때문에 요 부분이 면적이 요 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뭐예요? 보일러의 압력 증가도 효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쌤이 처음에 보여줬던 사지선다가 좀 틀려요. 여러분들 암기하기 편하게 순서대로 배열을 했어요. 시험 문제에 나오면 항상 쌤이 그림 그려준 대로 응축기 압력 저하, 즉 요 그림 나오게끔 변경했어요. 자, 응축기 압력 저하, 즉 응축기에서 압력을 떨어뜨리면 효율이 증가돼요. 왜? 아까 그림 그려봤잖아요. 그 다음에 보일러에서 여기에서 증기온도 상승, 여기서 보일러에서 증기온도 상승하면 효율 증가돼요. 또는 요 말과 비슷한데 뭐예요? 여기 3번에 있죠. 터빈 입구 온도 상승을 시키면, 즉 터빈 입구에 여기에 뭐 디바이스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열교환기 설치해서 뜨겁게 한다, 뭐 이 말인데, 뭐 이 보일러에서 증기온도 상승한 놈이 오는 거랑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요렇게 터빈 입구 온도 상승도 그냥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같은 말로 좀 이해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저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쌤이 또 얘기했던 보일러의 압력 증가, 보일러에서의 압력 증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프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퀵으로 정리하면 응축기 압력 저하, 즉 응축기 압력 저하만 밑으로 떨어지는 컨셉이고요. 보일러에서의 증기온도 상승, 효율 증대고요. 터빈 입구 온도 상승, 다 위로 가는 거죠. 압력 상승, T 상승, T 상승. 근데 응축기만 압력이 떨어질 때 효율이 좋아진다. 오케이?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응축기 압력 저하, 보일러에서의 증기온도 상승, 터빈 입구 온도 상승, 그 다음에 보일러 압력 증가. 요게 원래 시험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 23년 7급 국가직인가요? 서울시인가요? 하여튼 거기에서는 요거보다 더 어렵게 냈죠. 그래서 시스템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변별력으로 꽈락이란다. 당락이 결정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외우시고요. 쌤이 화공직 7급 화공연력학 출제 모의고사에도 반영했으니까 꼭 이거 익히십시오. 그림으로도 낼 수 있어요. 출제위원분이 마음만 먹으면. 자, 그래서 이것도 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 이거 쌤이 이거 한번 보면, 자, 이 그림에서 쌤이 다 나타냈죠.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오리지널은 여기까지 가는 그래프인데, 그래서 1, 2, 3, 4 외우시고 압력을 낮추잖아요. 그리고 이게 등압선 개념만 잘 기억했다가 응축기는 3에서 4로 가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낮추니까 뭐예요? 면적이 증가됐더라. 그죠? 그 다음에 보일러에서의 온도 상승인데, 즉 등압 라인에서 압력은 일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변수는 그냥 온도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에서 2'으로 올라갔으니까 쭉 내려서 해보면 요만큼 증가됐죠. 그래서 증명이 다 됐고요. 마지막에 뭡니까? 보일러 압력 증가니까 보일러는 어디예요? 1에서 2로 가는 구간이죠. 그래서 등압선만 살짝 위로 아주 개형을 유사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쭉 가는데 온도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압력만 증가시킨다고 했으니까 요 오리지널의 2번 여기까지만 가서 멈춰야 되죠. 이렇게 T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멈춘 다음에 쭉 내려서 그림을 그려서 기존 거 대비해서 증대된 게 요만큼이고요. 감소된 게 이만큼이에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게 커졌는데 항상 이 증가한 일이 감소한 일보다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도 이거 상세하게 한번 해줬죠?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또 선생님이 좀 팁으로 드리면, 여러분들 1, 2, 3, 4 할 때 1에서 2가 뭐예요? 보일러죠. 보터엉펌인데 요거만 가르쳐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펌프를 갈 때는 포화 액체에서 과냉각 액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액체의 부피죠. 액체의 부피 변화 거의 없어요. 콘스탄트로 이해하시면 되고, 2에서 3으로 갈 때는 터빈을 지나죠. 그때 2번은 뭐예요? 습증기죠. 3번이 습증기죠. 2번은 뭐예요? 과열증기죠.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과열증기에서 습증기 되면, 과열증기는 완전히 베이퍼만 있는 거고, 습증기는 뭐예요? 베이퍼 플러스 리퀴드잖아요. 포화액체 플러스 포화증기. 그러니까 뭐예요? 왜 이렇게 가요? 그쵸? 요만큼의 부피가 부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2에서 3으로 갈 때 뭐예요? 터빈이죠. 단열 팽창이니까 팽창이라서 부피 변화가 조금 있게끔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3번이든 여기 3번이든 3'이든 절대로 이 라인에 있으면 안 돼요. 왜? 요거는 포화 증기선이잖아요. 그죠? 이 반대편은 포화 액체선이고,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찍어서 선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또 살짝 미진하신 분은 쌤이 2분의 1로 올렸었거든요. 그거 보시고 그림 마스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랭킨 사이클의 효율 증대 방법이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뭐 기사든 구급이든 탄약직이든 화공직 7급에서든 얼마든지 쉽거나 어렵게 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되고요. 18일 오후 6시까지 할인 이벤트 중이니까 전 강좌, 전 과목 학원은 권한이 없어요. 선생님은 네이버 밴드 1타 학원 가입하셔서 본명 쓰세요. 안 쓰면 강퇴해요. 그래서 문제풀이도 많이 참여하시고, 하여튼 상담사항 건의 이렇게 상담도 원하시면 밴드톡 주시고, 강좌 수강을 원해서 밴드톡 주시고, 그래서 정강좌 10% 할인해 드립니다. 매너나 애티튜드가 없으면 할인 안 해줘요. 선생님은 좀 사제지간 마인드가 좀 강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랭킨 사이클 효율 증대 방법 한 번 더 2분의 2로 해서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쌤이 좀 실시간 스트리밍이 좀 익숙해지면 할게요. 어제도 살짝 했었는데, 뭐 조작법 하기는 되긴 되는데, 예, 가로 세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